진짜 정말 같은 저도 북한에서 살긴 했지만 제가 못 겪어보고 못 본 거라서 최악의 상황은 그냥 건너 들어왔지만 이렇게 리얼하게 들어본 건 또 너무 처음이라서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 정도의 그런. 그런데 더 충격인 거는 보이부에서 나와서 성진 도집결소로 이동을 했는데 네. 임신된 임산부들을 건설 현장에 데리고 나가서 건설 자재를 들고 뛰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낙태시키려고? 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눈이 오거나 비가 올 때는 건설 현장에 못 가잖아요. 그러면 복도에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100번 시키는 거예요. 임산부들만? 사실 새롭지는 않아요. 이미 이제 유엔에서도 제가 많이 서서 얘기한 부분인데 쉽지 않은 이야기 듣는 사람들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큰 아이들은 머리가 이쪽에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럼 그 머리 쪽에다 주사를 넣고. 진짜? 무슨 주사를 놔요? 모르지 무슨 주사인지. 무섭다. 이제 태어난 아이는 그냥 죽이고. 진짜 그 광경을 봤을 때 매일 저녁 청진 도집결소 안에는 잘못된 아이를 출산하는 비명소리가, 임산부들의 비명소리가 끊임없이 매일 저녁 들렸어요. 임산부가 얼마나 됐어요? 몇 명 많죠. 정도? 거기 뭐 다 대부분 임산부들이겠네요? 제가 정확한 통계는 잘 모르겠는데 한 70%가 인신매매 아닐까요? 우리가 여기 한국에 그렇죠. 오고 여성들이라고 하면. 전 세계 이제 탈북하신 분들 보면 70% 거기에 잡혀오신 정도, 분들은 예, 그렇겠네요. 또 잡혀온 분들도 인신매매 안 된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 그랬고 한 80%는 그렇지 않을까. 저처럼 임신 안 돼서 북송되면 모르겠는데 자기도 임신된 거 모르는 거야. 피를 뽑고 거기에서 뭐 에이즈병 있는지 없는지 여부와 임신 여부를 또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거르는 거죠. 저는 어린 마음에도 보면서 이게 혼이 제 혼이 아닌 거예요. 혼이 이렇게 쭉 빠져나가는 것 같고, 이게 임산부들 매일 저녁 몇 명씩 누워서 그거를 하혈하면서 잘못된 아이를 이렇게 출산을 하는데 감정도 없어지겠네요.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 미치는 거죠. 나는 울지 않는데 눈에서 눈물이 그냥 그러니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벽에 기대서 말을 하면 또 우리는 또 다른 처벌이 기다리니까. 그러니까 벽에 기대서 눈물만 흐르는 거죠. 서로 이렇게 보면서. 근데 그때 저희 이제 호 실장 언니가 굉장히 좋은 분이었어요. 네. 그 언니가 이제 크리스찬이었는데 그 언니는 이렇게 막 숨기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를 안고 제 귀 속에다가 많이 힘들지.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이제 건강하니까 핏덩어리를 우리는 이렇게 치워야 돼요? 치우는 역할을 하니까 어머, 손에 어떡해. 피가 다들 이렇게 멍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고 그냥 아이고 병원이라도 좀 데려가지. 뭐 알잖아요. 고난의 행군 때 병원 문이 열려봤자 돈을 아니 받고 의사라도 부르든가. 몇 시간에 한 번씩 계속 이렇게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처치할 저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낮에 일하고 저녁에는 이렇게 되고 또 낮에 일하고 또 저녁에는 이렇게 되고 잡혀오는 숫자는 또 많고. 그 언니가 많이 힘들지. 우리가 그래도 남조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나 이 언니 미친 줄 알았어요. 그 와중에. 그리고 제가 확 밀어냈어요. 밀어내니까. 그 언니도 알죠. 제가 크리스천인 거를. 언니가 다시 이제 저한테 울면서 나만 있어야 우리가 있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이 있어야 북한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만이 잘 있어야만이 우리도 지금 다 나만에 와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갈 데가 언니는 있는 거지. 그게 이제 미리 이제 알았던 거죠. 훌륭하신 분이네. 저도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말하면 안 되니까 나는 고개만 난 그렇게 안 하겠다고. 언니는 하라고. 서로 못 믿는 사회니까. 그리고 서로 말을 못 하니까 이게 서로 이제 그렇게 되고 그 언니는 이제 수용소로 끌려갔죠. 나중에. 그러니까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허실에 모여 앉아서도 눈이 오고 이럴 때는 밖을 못 나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가 어떻게 중국에서 교회 다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제가 거주하는 거주지 왜 군에 있는 군 안전부 이제 갔는데 거기에 엄마가 잡혀와 있는 거예요. 동생 없고. 동생은 없고 엄마만? 거기서 완전 뜨겁게 또 상봉을 했죠. 어머야. 눈물 흘리면서.
왜 그때 안 왔냐. 그러니까 또 성경책을 메고 이렇게 오는데 풀숲에서 갑자기 인신매매꾼들이 나타나서 엄마하고 여동생을 각기 팔았다는 거예요. 어머 세상에. 그래서 그 16살짜리 여동생이 팔려가는데 네. 엄마인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그렇지. 힘이 없으니까. 그게 이제 엄마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제 동생 이름 부르면서 걔는 어디 갔냐고. 남동생? 나도 남동생은 모르겠다고. 어디 갔어? 모르죠. 언니가 갔으니까 모르지 그 다음에는. 뭐 가족이 그 몇 년이 풍지박상이 됐어요? 된 몇 거예요. 년 만에 엄마를 만나. 1년 만에. 동생은 남동생이랑 헤어진 지도 1년 1년 됐겠네. 됐죠. 풍비박산이야. 그러니까 완전 집이 생사를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남동생은 그냥 꽃집이 된 거예요. 몇 저는 살인데요 그때 남동? 10살. 어머나 어떡해. 10살 어리잖아요. 이거 한국도. 저희 딸이 지금 20살이지만 그때 북한에서 우리 20살이 아닌 거예요. 다르죠. 애기. 우리는 이제 뭐 먹고 살까 뭐 저희 씨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도 이제 산에 나물 뜯으러 다니고 내일은 뭐 먹을까 오늘은 뭐 먹을까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아 살았구나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근데 10살도 너무 어린 나이인데 이렇게 이제 혼자 꽃제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증산 11호 교화소 거기 가게 됐어요. 교화소로. 네. 몇 년을 엄마와 받았어요? 같이 그럼? 1년 반. 교화소 안에 교양소라고 또 있더라고요. 네. 네. 거기로 이제 가게 됐는데 들어갈 때 네. 신체 검사를 하더라고요. 아 그 교화소에 들어갈 네, 때. 네. 엄마는 이제 골수염이 있거든요. 나 골수염이다 하니까 안 받더라고요 또. 근데 그래서 엄마는 못 들어갔어요. 다행히. 다행이네요. 거기에서 엄마는 또 들어가겠다고. 왜냐하면 딸이 있으니까. 이제 가족 중에 딸밖에 이제 살구치가 없는 거예요. 감옥이라도 딸이랑 따라 들어가고 그죠? 싶은 엄마가 그러니까 그 감옥 정문에서 엄마하고 저하고 또 막 울고 또 생이별하네요. 또 이별이 된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거기 들어가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네. 혹시 그 유대인 홀로코스트 장면 봤어요? 못 봤어요. 네, 한번 나중에 이제 보세요. 그 눈이 쑥 들어가고 네. 여기가 우리가 차렷 자세를 하면 항문이 안 보이잖아요. 네. 엉덩이와 엉덩이가 아. 붙었기 때문에. 근데 발 딱 붙이고 차렷 자세를 하면 항문이가 보여요. 그러면 어느 만큼 허약한지 알겠죠. 영양실조네. 그러니까 주먹이 이제 들어갔다 어머나. 나갔다 하는 이런 사람이 일을 해요. 그야말로 해골이네요. 해골이죠. 해골. 어. 해골이 지금 일을 하는 거예요. 눈이 들어가다 못해 원래 사람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밥을 도대체 뭘 주는 거예요 거기서는? 밥을 우리가 옥수수 쌀을 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옥수수 껍질 뭐 이렇게 그 겨가 나오잖아요. 네. 그거를 이렇게 둥그런 옥수수 이제 겨. 철덩이로 뚝 찍어서 밥을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그 외에는. 그러니까 그것이 요만큼해요. 그냥 요만한 한 숟가락밖에 안 되겠네요. 꾹 눌러서. 그렇죠. 그런 거를 먹으면 일을 하는데 배가 고프니까 쥐를 잡아먹고 지나가는 개구리를 먹고 응. 다 사람들마다 뭐 두릉두릉 매달려서 그게 뭔가 하고 보니까 비닐봉투에 네. 개구리를 떡 잡아서 네. 껍질을 바르고 그 내장을 바로 그 자리에서 제하고 네. 비닐봉투 안에 소금을 넣고 개구리를 절이는 거예요. 비닐봉투를 여기 자기 달고 식량이네요, 있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밥 먹을 때 그 반찬처럼 뜯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같은 북한이지만 이거는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죠. 이야기네요. 한국 교도소는 호텔이에요. 아 그럼요. 네. 그 거기에 일반 비하면. 주민들도 한국 교도소처럼 못 살잖아요. 그게 우리 언니 어렸을 때 만화 본 적 있죠. 자본주의, 썩고 병든 자본주의 세상 했는데 한국에서는 예를 들면 배고파서 일부러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간다. 감옥 들어가면 밥을 주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이해가 안 됐어요. 도대체 배고프다는데 감옥에서는 왜 밥을 주지? 북한 감옥은 다 알잖아요. 죽지 못할 정도로만 주는 거잖아요. 아니 죽어요. 또 많이도 죽고 그쵸, 그러는데 죽죠, 그 안에서도. 그 언니는 이게- 그러면 1년 반 동안 꽉 채웠어요? 그 교도소에서? 아니요. 저는 그 다음 해 2월 16일 대사령 아, 여기로 말하면 사면 한 6개월? 사면을 한 8개월 정도 8개월? 있었어요. 7월 달에 들어가서. 그런데 그것도 기차가 없어서 네. 저는 평안남도 증산이라는 곳을 난생 처음 가봤어요. 이동의 자유가 없다 보니까 네. 내가 사는 곳만 알지 네. 뭐 다른 곳은 뭐 해룡 이쪽도 저는 못 가봤으니까 그쪽의 문화가 어떤지 잘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 그런 데로 이제 감옥을 간다고 갔고 사람이 많이 죽어요. 왜 죽냐면 영양실조로 죽고 또 그 안에서 저는 메뚜기를 네. 살아있는 거를 날개하고 다리만 뜯고 그냥 그 자리에서 먹어요. 저 그거 한 몇 마디는 먹었던 것 같아요.
메뚜기도 단백질이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단백질 섭취를 이제 그렇게 했는데 탄 거를 보통 볶아서 네, 먹는데 그렇죠. 산 거를 살기 근데 위해서. 뭐 처음이 어렵지 맞아요. 한번 접하면 이게 누구나 할 괜찮더라고요. 거예요. 그건 예. 저라도 아마 거기 있으면 누구라도 예, 예. 귀족이었던 사람들 살기 위해서는 쥐도 잡아먹을 수 있고 이게 사람의 생존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쥐하고는 개구리는 못 먹어봤어요. 못 먹겠더라고요. 그것만큼은. 그러니까 사람이 하루에도 이제 몇 명씩 죽어나가는데 겨울에 죽으면 이게 참 사실 견딜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죽으면 페니실린 병에 네. 종이에 네. 나이와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태어난 곳 이걸 적어서 페니실린 병에 넣어서 뚜껑 닫고 목에다 걸어서요. 끈으로. 사람이 죽으면 그거 다 우리가 하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이. 그리고 비닐을 갖고 와서 이렇게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비닐로 감아요. 감고 목에 한 번 새끼줄로 감고 허리 한 번 새끼줄로 감고 비닐봉지로. 그리고 여기 다리 감고 해서 6명이 관 6명 들고 가듯이 그렇게 창고로 갔다가 29 될 때까지 이렇게 쌓아놓고 시체를 달구지에 실어서 꽃동산이라는 곳에 가져가요. 꽃동산이요? 예, 등산에 가면 시신을 묻는 곳이 있어요. 너무나 많이 죽으니까. 등산 11호 교화소만 해도 남자 교화소, 여자 교화소 엄청 많아요. 난 지금도 그게 총 몇 개 교도소가 그 안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갔던 것처럼 남자 교양소도 있고 네. 여자 교양소인 내가 있던 데도 있고 진짜 5구 들어갈 만큼 땅을 파고 29를 넣으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어머나. 그래서 거기에 5구 어, 들어갈 그 구덩이를 파낸 그 흙을 갖다가 그 위에다 덮어요. 흙을 이렇게 쌓아놓은 게 아니라 그냥 사람 시체로. 어떡해. 거기서 대부분 죽는 이유가 설사를 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집어 설사를 먹잖아요. 무시래기를 삶아서 우려서 국 끓여 먹잖아요. 네. 이게 우리지 않으면 무시래기 안에 생으로 먹으면 독이 있거든요. 아. 배추 시래기하고 달라요. 무시래기는. 네. 그런데 그거를 생으로 막 그거를 먹고 떡잎이 있는 배추를 생으로 먹고 이러다 보니까 설사가 거기는 만연하에 그러면서 죽어요. 호약 걸린 사람이 설사를 나면 못 일어나요. 약도 없고 네. 그런 생활을 하면서 네. 이제 사면을 받고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네. 여러분 들으셨죠? 북한 감옥에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인권이라는 게 없죠. 북한은. 대한민국은 언니 보셨어요? 인권 때문에 죄수들의 얼굴도 다 가리게 하고 이 수갑 찬 모습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걸 떠나서 고양이 개권도 있더라고요. 동물권. 개권. 동물의 권리. 맞아요.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은 북한은 여기 한국의 애완견보다도 못한 거예요. 하물며 진짜 동물을 발로만 차고 때려도 큰일 그래도 나잖아요. 이제 벌금과 이제 감옥으로 가는데 그가 누구든. 그쵸? 그죠. 근데 북한은 정말 어쩌면 사람의 권리잖아요. 내가 어디 가서 살든 내가 어디 가서 뭘 하든 나쁜 짓만 저지르지 않으면 되는데 북한 당국에서는 그렇게 살면 바로 반역과 배신이라는 누명을 뒤집어 쓴다라는 게 참 안타깝고요. 정말 저는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이 사람들이 죽어서도 제대로 묻히지 못해서 또 아기들이 태어나서도 그냥 세상에 눈을 뜨고 태어나지 못하는 엄마가 되니까 그게 가장 가슴에 아픈 것 같아요. 진짜 정말 저도 북한에서 살긴 했지만 제가 못 겪어보고 못 본 거라서 최악의 상황은 그냥 건너 들어왔지만 이렇게 리얼하게 들어본 건 또 너무 처음이라서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 정도의 그런. 근데 소희 씨는 얘기인 것 그래도 같아요. 어떻게 이해를 하고 네. 공감하고 충격으로 다가오고 이런데 북한에 좀 고위층에 사셨던 분들은 탈북자분들은 또 이거를 거부하더라고요. 왜요? 어디 북한이 그러냐. 그래서 저는 아니 본인이 겪었잖아요. 근데-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근데 그게 더 충격이었어 저는. 그래서 야 이게 이래서 북한이구나. 맞아요. 내가 살아 못 본 거는 내가 살보지 못한 거는 아니 북한이 이렇지 않아라고 누가 감히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본인이 겪어온 삶, 본인의 삶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또 인정해주면 되고. 저도 이런 얘기는
어렴풋이는 들었지만 이렇게 리얼하게 할 수 있는 거는 겪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닐까. 조금이나마 더 북한의 인권 상황이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의미로 뭐 제 채널이 그렇게 구독자가 많지는 않아도 좀 더 널리 퍼져서 이런 얘기들이 우리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반의 반만이라도 심각성을 알고 북한의 이런 인권 문제에 대해서 좀 알고 많이 좀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